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제가 의상이 좀 화려하죠? 빨간색하고 흰색. 오늘 결승전에서 제가 크로아티아를 응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옷을 입었는데요. 화려합니다. 역사 스캔들이 이렇게 화려한 옷 잘 안 입는데, 오늘은 바로 축구의 역사를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축구 잘 몰라요. 축모달 잘 몰랐는데 2002년 때부터 우리나라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진짜 4강 진출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졌고, 아직도 사실 축구의 정확한 룰에 대해서는 잘 헷갈려요. 옵사이드? 그거 좀 헷갈리고 어쨌든 그래도 제가 축구의 역사는 최대한 알아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일단 먼저 축구라는 건 영어에서는 풋볼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커죠. 그리고 이제 뭐 룰이 손과 팔을 제외한 몸이나 헤딩이나 발로 하는 그런 구기 종목인데요. 이게 영국은 풋볼이고 미국은 사커가 된 거 한번 어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인들이나 영국의 이런 개척자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풋볼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더니 이미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라는 아메리칸 풋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풋볼은요 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도 사용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발만 사용하는 게 풋볼이다, 축구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손발을 사용했던 그런 구기 종목은 럭비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 럭비를 변형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풋볼을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그게 미식 축구입니다. 아메리칸 풋볼은요 일단은 딱 틀려요. 축구공하고도 다르게 이러한 미식 축구공, 약간 럭비공이라고 하죠. 그런 납작한 공을 사용해요. 잘 튀는 거, 손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깨로 이렇게 칩니다. 어깨빵, 블로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위협스러운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어깨뽕을 엄청 여기 단단한 거를 이렇게 넣고 이걸 어깨빵을 합니다. 이게 미식 축구예요. 그런데 미식 축구는 럭비랑도 다릅니다. 미식 축구랑 럭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요, 일단 공 모양도 다르지만 일단 유니폼 자체가 달라요. 럭비는 요런 옷 안 입어요. 그러니까 럭비도 손발을 사용하긴 하는데 럭비는 약간 핸드볼 느낌? 이렇게 막 약간의 개싸움을 하긴 하지만요, 럭비는 요렇게까지 완전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고유하게 만든 미국 대학생들, 그런 대학교 중심으로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미국 고유의 럭비가 좀 변형된 거.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건 럭비, 요건 미식축구. 이게 아메리칸 풋볼, 이건 럭비. 그래서 아메리칸 풋볼이라는 게 풋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의 풋볼이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쓰기에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왜 사커가 됐냐면, 이 아메리칸 풋볼이 따로 있고 영국식 풋볼, 발만 사용하는 그런 규칙화된 그러한 축구는 어소시에이션 풋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소시라는 단어에 ER을 붙여서 소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어원을 보면은 막 티치가 ER이 붙어 티처가 되고 막 ER 붙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처럼 이 어소시에이션의 소에다가 ER을 붙여서 소커가 된 거고, 원래 그 영국의 O 발음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아가 됩니다. 그래서 소커가 사커가 된 거죠. 미국식 발음으로 사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축구를 사커라고 한다. 그래서 풋볼 이퀄 사커. 영국은 풋볼, 뭐 미국은 사커,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축구는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이런 인공잔디나 혹은 뭐 진짜 잔디 아니면 뭐 흙바닥에서 축구하면 엄청 흙 날리고 막 무릎 깨지고 좀 위험하긴 하죠. 거기선 직사각형에서 11명의 선수가 뛰어서 각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 거. 룰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 사용하면 핸드볼 반칙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슴으로 튕기거나 헤딩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발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 구기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축구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공놀이를 이렇게 했었던 게 언제부터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축구의 역사의 기원은요, 피파에서 발표한 건데, 피파에 따르면 기원전 2, 3세기경, 기원전 2, 3세기경 중국에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축구를 못하는 중국에서는 축국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 축국은요,
쌀겨 있잖아요. 겨나 털, 겨털? 겨나 그런 털, 그런 동물의 털들, 그런 뭐 사람 머리카락, 이런 털 같은 거를 이렇게 뭉쳐서요. 거기다 가죽공을 씌워서 그거를 발로 누가 높이 차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의 축구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공놀이, 공차기 놀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멀리 던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진영으로 좀 넘어가게 던지거나 공을 공중에서 오래 이렇게 패스하거나 약간 제기차기와 족구의 중간 정도? 그런 공차기의 그런 기원이 있었다. 그것이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의 공차기 기원은 그리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하르파스톤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 하르파스톤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에서는 하르파스톤이 하르파스툼, 원래 김나지, 콜로세, 이런 식으로 로마어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르파스툼이 이제 로마에 가서 유행을 하게 되고, 좀 군대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기강을 잡고 협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기가 구기 종목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군대 스포츠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이제 그런 서유럽 쪽, 게르만족 그쪽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 하르파스툼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런 규칙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중세 유럽으로 축구의 이런 공놀이, 축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양한 규칙들이 생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축구가 있었어요. 원래 손발도 사용을 하고 룰이 다 달랐어요. 그런 다양한 룰을 지금의 룰로 만든 건 영국입니다. 이런 현대의 축구를 정형화하고 축구협회를 딱 만든 건 영국이죠. 피파 협회, FA 이런 게 만든 건 영국입니다. 지금도 영국은 되게 축구에 열광하고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죠. 미국은 축구보다는 야구, LA 다저스 야구, 그리고 미식 축구 좋아하고 영국은 정말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베컴이 진짜 영국 국민 배우, 국민 연예인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축구는 점점점 발달을 했고, 이 월드컵이라는 걸 피파에서 이제 4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 피파 월드컵이 오히려 올림픽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하고, TV로 가장 많은 사람들, TV로 이제, 관람하는, 오늘 바로 결승전이 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 결승을 볼 겁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축구는 정말 국가적인 그런 큰 행사기도 하고, 이런 월드컵이. 그리고 축구 때문에 국가가 막 이렇게 전쟁이었다가도 전쟁이 휴전되기도 했던 그러한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친선 축구 경기 하자. 전쟁 중에 갑자기.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휴전하고 축구를 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코트디부아르 내전이 있었는데,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그런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내전이 멈추기도 했었고, 반대로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는요, 1969년 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전쟁 이런 게 이제 축구 때문에 발단이 됐다고 하고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폭동도 축구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축구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 스포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의 축구는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의 축구, 우리나라 축구 역사 어떨까요? 지금 현대의 축구는 역사가 짧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축국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공놀이. 근데 이게 격렬한 공놀이였나봐요. 공을 뺏기도 하고, 이 축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기록,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면 바로 그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를 하다가, 삼국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축구를 하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고름을 뜯어서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는, 벗은 상태로 자기 여동생 방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첫날밤을 보내게 해서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그런 큰 그림을 그렸던, 거기에 축국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고대 시대에 축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공놀이는 존재를 했고, 그 축국이 고려 때로 가면은 뭐로 유행을 하게 되냐면 격구란 모습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격구 들어보셨죠? 말을 타고 공을 이렇게 모는 겁니다. 여기 무슨 긴 장대 같은 거 들고 다니죠? 요거 모습이 흡사 우리 유명한 메이커 아시죠? 폴로 메이커. 폴로 경기.
영국의 폴로 경기랑 거의 비슷해요. 말 타면서 이렇게 축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축구의 공 가지고 서로의 골대에 넣는 게 정말 다양하게 이 얼음에서 하면 하키가 아이스 하키가 되는 거고 말 타고 하면 격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을 했습니다. 핸드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 때는 이 축구의 모습이 또 격구로 유행을 하게 됐고요. 이 격구는 조선시대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국에서 지금 현대의 축구가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한 말에 1882년에 고종 때, 고종 19년에 인천항에 상륙했던 영국 무역선, 플라잉 피쉬라는 무역선의 승무원들이 축구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성행을 했습니다. 1921년에 첫 번째로 제1회 전조선 축구대회가 열렸고요. 1929년부터 우리나라 1929년 30년대에는 어떤 축구 경기가 가장 핫했냐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수도 보면 서울이 있고요. 서울을 옛날에 경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북한의 수도 평양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요. 서울로 이제 서울을 우리나라 수도로 할 건지 평양을 수도로 할 건지 북한하고 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평양도 수도로서 참 좋은 입지고 경성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좋은 입지입니다. 서울. 그래서 경성하고 평양이 대표적인 두 도시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이 경성하고 평양의 대항전, 경평대항전이 가장 핫한 축구 경기였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조선축구협회도 만들었었고 근데 이제 축구를 하러 만나가지고 약간 독립운동 같은 그런 행동도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 의해서 해체됐어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나중에 1948년에 우리가 이제 1948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파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1948년 런던 올림픽 본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1956년, 70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로서 부각을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 1950년대부터 축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는 토탈 100년도 안 된다. 이 짧은 축구 역사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거는 세계에서 놀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박지성 선수 보면은 에너자이저. 지치지 않는다. 정말 그 작은 몸뚱이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한국 축구는 그러한 에너지, 저력, 진짜 막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는 진짜 도대체 뭘 먹었길래 저렇게 잘 뛰냐 이게 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약간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승승장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짧은 축구 역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여러 이제 대통령배, 박 대통령배 축구대회, 코리아컵, 이런 식으로 많은 축구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제 1983년부터 슈퍼리그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지금의 K리그로 이어지는 거죠. 1988년부터 K리그라고 불러왔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축구가 붐이 일어나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여자들도 축구는 사실 아저씨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전광판에 축구 보고 맨날 욕하고 맨날 아빠가 맨날 이렇게 TV 발로 까고 아유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이제 나는 아저씨들은 축구 다 잘하는 줄 알았어. 아유 저걸 놓치나 아유 그냥 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들 되게 입축구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여자들뿐만 아니라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인기 있는 그러한 경기, 그런 스포츠가 된 건 바로 2002년 월드컵이죠. 2002년 월드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그 열기, 다 빨간색 옷을 입고 막 붉은 악마가 돼가지고, 정말 그때, 스페인전에서 이겼을 때,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축구 보느라 사람이 없었고, 이기고 나서 정말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하고 막 얼싸안고, 엄마 아빠 울고, 그때 당시 그 노래 We are the champion, 이 노래 나오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때 차범근 감독 그 해설하면서 울고, 왠지 나도 뭉클하고, 애국심 뿜뿜, 애국심이 장난이 아니었고, 진짜 그때 길거리 행진했잖아요. 이겼다고 가두 행진하면은요, 내가 그때 2002년에 월드컵 안 보고 공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은 대학 가지 않았을까. 고3이었는데 그 금기시된 그런 거 있잖아요. 고3이지만
축구는 본다. 그래서 축구를 핑계로 고3인데도 불구하고 일탈을 할 수 있었던 2002년 그 열기 아직도 막 생생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때 진짜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경기 연달아 진짜 이기고 와 정말 그때 그 경기에 그 뜨거움. 그래서 지금도 월드컵 하면은 2002년 월드컵을 항상 사람들이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게 남긴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 세계 강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현대식 스타디움도 국가에서 만들고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게 되고 뭔가 이런 축구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 뒤로는 이제 2003년에 실업축구, 뭐 내셔널리그로 만들어지고 계속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원정 경기로 첫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3위에 입상을 해서 올림픽 참가 아래 첫 메달을 2012년 런던 월드컵에서 우리가 따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축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번 2018년 이번 월드컵에서는 안타깝게도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이래 그 전 월드컵 결승 진출한 독일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 잘해냈기 때문에 그래도 욕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 그래도 선점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유명한 축구계의 전설 많은 선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중국의 축구계 역사 이런 거 막 유물 같은 것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네요. 이제 한나라 때 축구했던 모습들, 그리고 요거는 송나라 때 축구했던 모습들, 이런 식의 축구기란 이름으로 중국에선 많이 있었다는 거. 신기해요. 왜 중국은 근데 축구를 못하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선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전설은 저도 이 선수는 되게 좋아했는데요.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저도 축구를 잘 모르지만 이 호나우두 선수 막 그 드리블했던 거 보면은 진짜 빨랐던 거. 스피드가 관건 아니었나. 공격을 진짜 저돌적으로 호나우두 지나가면 다 막 어떻게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호나우두 진짜 전설적인 선수고 호나우두 요즘 근황을 봤더니 그냥 감독 안 하고요. 인생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요트 타고 술 마시고 약간 배 나온 아저씨가 됐던데 근데 또 돈도 막 먹고 싸고 쓰고 다 남을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감독 안 하고 인생 즐기면서 막 맨날 요트 타고 그러면은 나도 그러고 살 것 같아. 인생 즐기면서 잘 살고 있다. 호나우두. 전설이었죠. 그리고 또 브라질은 유명한 선수가 많죠. 호나우딩요도 있고요. 호나우딩요 되게 재밌는 최근에 SNS 글 있던데 SNS 자기 차 또랑에 빠져가지고 심란한데 저기 팬이라고 이렇게 같이 인증해서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 최근 근황 사진이 있더라고요. 호나우딩요 정말 그 뽀글뽀글한 짜파게티 같은 빠만 머리, 그리고 약간 돌출된 앞니, 좀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 호나우딩요는 많이 경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나우딩요가 아마 호나우두 이어서 호나우두란 뜻이 경이로운 자라는 그런 별칭인데 그 약간 작은 호나우두 이런 의미 아닌가요? 호나우딩요가?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펠레가 있겠죠, 그쵸? 펠레의 저주로 유명한 펠레입니다. 이제 표정이 함정카드 표정 같은데 펠레는 본인이 이제 우승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진다 예측하면 펠레의 예측과는 항상 반대로 이루어졌던 펠레의 저주로 유명하죠. 이 펠레도 엄청나게 이제 1980년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펠레랑 쌍벽을 이뤘던 사람은 역시 또 마라도나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옷 좀 이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하얀색, 하늘색. 마라도나는 선수 때는 참 멋있는 선수였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약간 똘끼가 있는 것 같아. 마라도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죠. 이게 한국인 비하를 하지 않나. 가운데 손가락을 경기 중에 치켜 세우지 않나. 자꾸 경기 보러 와가지고 20살 지금 마라도나 50대인데 20대 여자랑 사귀면서 공개적으로 키스하지 않나. 좀 정상 보통은 아니다. 약간 좀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약간 똘끼 있는 선수 아닌가. 마라도나, 펠레 거의 쌍벽을 이뤘던 유명한 선수죠. 뭔가 펠레의 저주로 알고 이 표정을 보면 뭔가 약간 얄미운 것 같아. 내 저주, 내 예측은 항상 비껴가지. 자, 그리고 뭐 요즘의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역시 핫한 사람은 지금도 뛰고 있는 바로 바로 호날두가 아닌가. 아이고, 왜 이게 움직이죠 여러분? 잠시만요. 호날두가 가장 핫하지 않나. 아, 몸도 좋고 잘생겼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닌가. 호날두가 사실 지금까지 모든 선수들 중에 제일 잘하지 않나요? 최고죠. 뭐 여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뭐 억대 연봉에 뭐 되게 가난했다면서요. 금수저에 뭐랄까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죠. 거의 그 성공신화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뭐 성격도 좋고, 그리고 되게 매너도 좋고요. 그런 아시아 비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되게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왜 앞에 웃동을 깔고 있는 사진 좋네요. 호날두 선수 정말 장근육의 최고 1인자가 아닌가. 멋있습니다. 이상형이에요. 자, 아무튼 호날두 선수가 최고 요즘에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연예인 스타일로 인기를 얻고 있고, 막 이런 패션 모델이나 이런 TV 활동으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베컴이 아닌가. 베컴은 축구 선수 같지가 않고 그냥 연예인 같아요. 뭐 영국에서는 베컴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다 막 연예인처럼 이렇게 막 보도하고, 이 정도로 이제는 축구 선수가 연예인 못지않는 인기를 얻고 있고, 정말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연봉을 받고 있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축구가 인기 있는 스포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축구의 역사를 알아봤고요. 축구의 역사를 알아봤으니까 이따가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 경기도 한번 축구의 역사를 안 뒤에 보면 더 꿀잼이 아닐까, 같이 여러분들과 생방송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역사 스캔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구독자 1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꾸준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